이번 시간에는 기업소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주요 지원제도 등 기타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지원제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또 자금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존산지 전용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소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계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원제도 요약입니다. 크게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관세지원제도에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개관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연구소, 전담부서 모두 적용이 되겠습니다. 전무연구요원 제도는 연구소에는 해당이 되지만 전담부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소, 전담부서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금지도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는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일부만 참여 가능하고요.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은 연구소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90조 1항 제4호에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적용 범위 물품 및 감면 비율은 살펴보면 먼저 그 적용 범위 물품은 매년 품목 조정에 의해서 관세 감면 대상으로 고시된 물품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1에 나와 있고요. 감면 비율은 관세액의 8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제도로 관세 감면 물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즉 임대 포함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은 3년, 4년인 물품은 2년, 3년 이하 물품은 1년이고요. 또 타용도 사용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1년 이내입니다. 또 원재료 부분품 또는 겸품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는 감면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에 나와 있는데요.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고객 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중에서 병무청이 선정한 지정업체에 3년간 전문연구원으로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병역 지정업체에 하는데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 보유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 5인 이상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중소기업으로는 자연계 이상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군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 연구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충력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지정업체 신청 원서를 제출하고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추천하는 절차가 있고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요령으로는 지정업체 추천권자는 서류 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 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 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의거 추천 등급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병무청장은 추천기관 장의 추천 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정업체로 선정을 하고요. 선정기간은 매년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요. 병무청장은 연구 분야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추천 등급을 고려하여 지정업체별 요청 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차등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과 통보로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 선정 여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장에게 통보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그 상반기에 신청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기존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서 매년 6월 신청기간 내에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다음 연도에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채용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구소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여 편입 승인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는 산업지원부 지원 사업으로서 연구 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력으로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 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이며 연구 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원기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2017년을 기준으로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3년 추가 연장은 20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인력 연봉의 50%, 연 최대 5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금 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지원 제도인데요. 국가연구개발 참여 시 연구개발비 일정률을 연구 보조비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R&D와 관련된 모든 부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 또 산업자원부 환경부 이런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인데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공고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타 지원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원제도는 벤처기업 확인이라든가 이노비즈 인증이 있는데요.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그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연구개발기업이라는 유형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항목 평가 항목이라든가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 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경우 배점 비중이 높습니다. 또 기타 사항으로는 이외에도 중앙정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 자금 또는 사업 발주 시 연구소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제도는 법률 개정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보전산지 전용 추진인데요. 먼저 산지의 구분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제2조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업용 산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보전산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산지 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 용림 또는 토속에 굴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의 용도 외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 형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전산지 즉 임업용 산지 및 공익용 산지에 그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전산지를 기업부설 연구소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추천을 하면 보전산지를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산지 전용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보전산지 추천 의뢰를 하게 되고요. 이 추천 의뢰가 들어올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보전산지 추천 의뢰서 검토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 요청을 받으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보전산지 추천 의뢰서 검토 결과 보고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하게 되고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토대로 보전산지 전용 추천 통보를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 산림청장에게 하게 되겠습니다. 기업은 이후에 이제 보전 임지 전용 신청을 해당 장에게 하고 그리고 해당 단체장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를 통보함으로 하고 또 이 예치 통보가 있은 후에 기업은 이러한 납부 및 복구비를 예치한 다음 보전산지의 전용을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전산지 전용 허가된 이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이제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산지 전용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든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방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목적 사업의 중지 및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계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법령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미래창조과학부 고시가 있고요. 또 연구원 10인 이상에게 적용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법이라든가 중소기업법 시행령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